화사역 파크 프로지오 100일 B타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루카 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고대하던 화서역 파크 프루즈의 사전점검 첫날입니다. 여기가 정확히 유닛 이름이 뭐라고요? 100일 B타입입니다. 100일 B타입. 네. 여기가 사실 제가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본 평형 타입이에요. 여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4베이 구조라면 이렇게 복도 따라서 방들이 4개가 쭉 거실 포함해서 안방 포함해서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그 맞은편에 있는 가장 전형적인
지금 여기 화서역 푸르지에 84A 같은 타입이 제일 이제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선호가 되고 많이 지어지는 유닛 타입인데, 이제 요즘 점점 조금씩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게 바로 타워형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창문이 좀 양쪽으로 채광률이 딱 보존이 되고, 어떤 호수 근처라든지 어떤 바다 근처에 있는 뷰를, 조망권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아파트에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인데, 여기는 바로 이쪽으로 한번 와주십시오. 다둥이 아빠님. 여기까지는 4베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딱 갑자기 뚝 떼어가지고 3베이 구조, 즉 판상형 구조를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라고,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꾸미면 정말 와, 이런 집도 있었구나 한국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잘 못 꾸밀 경우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양쪽의 장점을 다 오히려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3베이보다는 좁아 보이고, 또 4베이의 그런 어떤 좀 확 터지는 그런 느낌을 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튼 업체 분들이 저한테 조금 고마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커튼을 많이 하게끔 이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번 와주셔서 이쪽 부분을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창문이 이왕이면 하는 김에 대우에서 좀 크게 뽑아주셨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섹션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홈 스타일링은 당연히 저희 고객집들을 좀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장에서는 할 거지만, 간단한 거 하나는 힌트 드리자면, 여기가 다행히 커튼 박스가 쭉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섹션이 각각 창문 섹션별로 애들방처럼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만 블라인드, 여기만 블라인드, 이쪽은 커튼.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하실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기역자로 어떤 커튼을 이용해서 어떤 일체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11시 정도가 됐는데, 10시부터 지금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엄청 차들이 줄을 많이 서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다둥이 아빠님. 네,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지금 아마 84C 타입하고 101B 타입이 지금 유사한 유닛이거든요. 네. 101B 타입 분들이 여기 들어온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100%. 생각보다 작은데? 왜냐면 우리가 사이버 E 모델 하우스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광학 렌즈로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 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웅장할 정도로 보였는데, 막상 지금 신발 신고 있는 상태에서 더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천장이 더 낮아 보이는 거예요, 유난히. 차라리 지금 신발이라도 벗었으면 한 2, 3cm라도 더 올라 보였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간접 조명은 정말 잘 돼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이 왠지 내가 느낀 것보다 이렇게 뭐 한 1m씩 정도가 더 줄어드는 느낌, 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체감 지수가 한 1m 정도 같아요. 원래 그런 광학 렌즈로 찍었을 때랑 직접 그 실제 평수를 접했을 때요. 그렇다면 84C는 어때요? 제가 절대 폄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더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 보고 막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애기 엄마들이, 아, 우린 이번에는 여기다가 코너형을 놓고 여기다 뭐 어떻게 놓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의외로 지금 현장에서 이게 좀 좁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디테일한 거는 굳이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이 창문에 있는 부분은 하나의 식탁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여나 이렇게 T자로 놀려가신 분들도 계세요. 넓으니까. 근데 복도에서부터 어떤 모서리가 보이는 게 결코 집이 넓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4베이와 3베이의 그 하이브리드 지점이 바로 이 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중문을 열고 뭐 대칭 구조는 오른쪽, 저희 같은 구조는 이제 왼쪽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솔직히 화분도 하나 놓으시지 마세요.
거울을 다는 분들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그럼 집이 더 넓어지니까. 제가 말한 거울은 뭐 이상한 의상실에는 거울 말고 이렇게 예쁜 거울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는 하얀 프레임이라든지 원목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요 활주로를 이용을 잘 하시고 넓어 보이게 이용하시고 이쪽에 길게 식탁을 놓는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일랜드와 이 식탁을 당연히 조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로로 T자로 놀려간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 조명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정도면 순정 조명치고 되게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싫어 난 이번에 유행하는 리본을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식탁을 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고 공간은 나오지만 저 끝에 있는 데서 어떤 의자라든지 그런 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놓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주방 쪽에서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 101B 타입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이 넓게 나왔기 때문에 이 냉장고나 이런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 바깥에 있는 냉장고장을 아예 그냥 수납장으로 약간 팬트리 개념으로 추가 팬트리 개념으로 꾸미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둥이 아빠님? 네, 그렇게 이 집도 하시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집 중에 하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지금 톤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거 뭐 고급스럽지 않다. 뭐 어디 메규 푸르지오는 은색으로 뭐 메탈식으로 세련되겠는데 왜 여긴 하얀색이 나오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요즘 트렌드에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는 화프가 대우 건설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얻어 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이트로 이렇게 상하부장을 맞추는 게 오히려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이 넓어 보이실 거예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우물천장이 중간에 나눠졌다는 거. 요거를 그냥 좀 연결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나눠져 있는 느낌인데 그럴수록 이 식탁 자리를 아예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연출을 하시면 거실 따로 어떤 다이닝 룸 따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01B 타입에 다시 거실 쪽으로 돌아와서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일 장점 많은 분들이 이건 놓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잉여 공간 있죠, 양쪽으로. 네. 이게 다둥이 아빠님 여기가 평형 타입 중에서 이게 제일 좁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문이 몇 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잉여 공간이 남으니까 네네. 오히려 소형 평형 때일수록 이 부분이 좀 더 넓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창문이 커 보이겠죠? 그쵸. 여기는 420밖에 안 나오고요. 여기는 440, 44cm밖에 안 나와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4베이 구조 84A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650 내지 700, 즉 65에서 70cm 정도의 그 잉여 공간들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그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뭐 어차피 커튼으로 가릴 거지만 창문이 크다, 창문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주방과 거실은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바닥이 좀 어둡게 나왔죠? 네, 바닥이 어둡죠.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바꾸실 분은 바꾸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복도고요. 그래도 복도는 길죠, 다둥이 아빠님. 네, 활주로 아까 활주로. 네, 이 활주를 살립시다. 자, 안방에 들어오시자마자 특히 여성분들이 안방 쪽을 거실 다음으로 무조건 뛰어오세요. 구경하려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그 거실에서 문 하나만 열면 안방인데 여기는 이제 맨 끝에 애들방 옆쪽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때 아이파크 캐슬 편의 59B 타입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창문 없는 거 천만 다행이죠, 여기는. 네, 네. 네, 그래서 이 창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3,7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집의 사모님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게 이 옆에는 화장대가 굳이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만약에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철거를 할 수 있다면 아예 이렇게 길게 그냥 슬라이딩장이나 갤러리장으로 하실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되게 웅장해 보이지만 정말 수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늘상 홈스타일링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에 좀 어르신 분들, 좀 입주민들 중에서도 좀 연배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꼭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직도 화장을 예쁘게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요즘에 어떤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남자분들도 눈썹 문신을 하시잖아요. 이 화장대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고 수납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옷장이나 서랍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항상 커요. 근데 이것도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 화장대를 없애서 수납으로 만들었더니 화장대를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둥이 아빠님.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다 취향들이 이제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제일 옳은 방법은 있을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부분만 철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 자체를 이 안쪽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홈스타일링 편을 해드릴 테니까. 화장실 쪽은 제가 아까 찍었고 얼굴 나오세요. 자, 다음에 아이방으로 한번 지나갈게요. 네, 먼저 이 방부터 할게요. 자, 이 방은 한 5cm는 모자라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사이즈에서 상관없는 게 옆에가 5cm가 더 커졌어요. 여기가 대략 한 3m 정도 되고 이 중간에 껴있는 방은 붙박이가 없어요. 어디 가시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아이들, 작은 아이들한테 많이 양보하거나 아이가 한 명인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서재방으로 이용될 확률이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도 되게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빨리 자라기 때문에 본인의 옷을 컷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바로 안방 옆에 붙어 있는 붙박이 없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폭은 대략 한 3m 정도 나오고 2940 정도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 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연히 아이방 또는 아이가 만약에 많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주로 서재방으로 이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좀 두세 명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붙박이의 부재로 인해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이제 하나를 똑같이 추가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 중간에 있는 방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구로 소위 좀 천한 말투로 때려박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다둥이 아빠님처럼 아이가 좀 많은 집에는 사실은 이 방 하나에 침대 2개나 뭐 심지어는 책상 2개 이렇게 놓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실 테고, 그렇지 않고 아이가 한 명이나 심지어 아이가 아예 없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어떤 운동하는 방이라든지 어떤 취미생활 또는 말 그대로 서재, PC방을 꾸미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런 플렉시빌한 그런 가구 구성은 가구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전 점검에 오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지금 삼각대는 아니지만 보통 다들 삼각대 하나 놓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둥이 아빠님. 다들 있나요? 나 없는데? 저는 없어요. 네, 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이 항상 줄자로 이렇게 재서 바닥 쪽의 사이즈를 많이 네. 보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삼각대, 오늘이 사전점검 첫날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날 오신 분들은 이 삼각대 하나를 가져오셔서 대략적으로 가구를 배치했을 때 그 끝에 있는 엔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방이 답답해 보이냐 안 답답해 보이냐, 이런 거를 좀 실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침대 같은 경우, 아이들 침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는 헤드에 있는 게 예뻐 보이는데 이 헤드의 높이만 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 어떤 모 H사에 책장이 달려있는 헤드가 있었는데, 이 헤드가 책장처럼 돼 있고 조명도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놨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춥다고 해서 이제 이걸 세로로 바꿔놨는데, 그때
그 헤드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높이면 교집합이 생겨요. 뭐 커튼으로 가릴 수도 있고 블라인드도 가려진다 하지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게 싫어서 이 헤드는 뗐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헤드를 톱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MDF 자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떤 가구를 살 때 의외로 우리 같은 신축 아파트들은 헤드가 없는 그냥 깔끔한 제품으로 이 창문을 그대로 살리시는 게 천장은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현재 파푸가 그 높이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2300이고 커튼 박스는 2400 그리고 가장 높은 그 거실에 있는 안에 있는 우물 천장은 2400 한 50에서 65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지금 방금 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두 번째 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방은 정말 넓어요. 이게 101 타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붙박이가 있는 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사각형의 이례적으로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보실 수 없는 정사각의 공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붙박이 있는 쪽은 여닫이의 그 진입 반경, 그 개폐 방향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끝에까지의 공간이라고 이제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남아있는 공간 자체가 좀 가구를 꾸미기에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아이 2명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저희 브라스코 시스테마처럼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처럼 뭔가를 서로 이렇게 교합시키면서 이렇게 꾸며야 되지만 그냥 아이 1명 정도 하면 이 방은 역대 제가 본 방 중에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를 못 봤어요. 다 고시원 체제거든. 다 이렇게 길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시원한 게 여기가 통풍이 잘 되네, 집이. 이 구조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 방은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 많이 쓰겠죠. 왜냐면 붙박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뭐 크게 다른 얘기는 해드릴 필요는 없고 다 취향도 틀리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101B 타입은 작은 방 2개가 크게 나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장님 이 방으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여기가 59A 타입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저희 다둥이 아빠님이 지금 오피스텔 촬영하는 간이라고 이제 여기 입주자분께 좀 양해를 좀 얻어서 저희 촬영 같이 하는 파트너로 지금 잠깐 모셨습니다. 여기가 사모님 사실은 59A 타입 하면 막 어떤 공간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네. 딱 컴팩트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아부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장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되게 넓어요. 이게 59A 타입에서 이런 식탁 자리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도 고객님께서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조명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여기 이건 아마 세로로 놨을 텐데 이건 세로로 놓는 게 아니라 1600, 1700짜리 식탁도 이렇게 그 안방 들어가는 방향으로 길게 얄쌍한 한가를 놓으면 굉장히 멋져 보여요. 이 아일랜드하고 똑같이 되니까.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위엔 펜던트가 직각 T자로 지금 엇갈리게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가 펜던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에 조명을 바꾸실 필요 없고, 이번에 화프가 되게 특이한 점이 이 건설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조명들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다른 아파트 가보시면 할 말을 잃을 때가 많거든.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촬영했던 101 타입하고 뭐가 틀리냐면, 여기 아래는 이제 메탈 쪽으로 이렇게 좀 톤 다운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좀 뜻이 있는 게, 오히려 바닥이 좀 어둡기 때문에 위에가 더 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모님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아트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흔치 않아요. 이거는 정말 플러스, 그래서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어떤 덩치 큰 의자들을 놓는 게 아니라, 왜 제가 항상 의자는 얄쌍하게 해라 얄쌍하게 해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벽을 최대한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거실장도 놓는 게 아니라 얇은 TV 하나만 딱 무타공 매립을 하시고, 그 대신에 싫은 소리도 제가 좀 하는데, 사모님 이 부분이 이 전체 거리에 비해서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커튼을 하시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지만 2톤, 3톤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거를 좀 선호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블라인드를 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 블라인드도 이 창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를 내서 아예 이 전체가 벽인 것처럼 제가 좌료 화면을 올려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가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안 돼 있는데, 그 시스템 에어컨은 나중에 신청하시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같은 브랜드 메이커 아파트들은 꼭 스탠드 에어컨의 냉동 배관이 이 소파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한 집하고 안 한 집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충분히 4인용 소파 하나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하나 딱 놓고 TV만 놓고, 그리고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삼각 구법이라는 게 있는데, 홈스타일링에 그게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소파 자리였으면 이게 중첩이 돼요. 같은 자리. 그런 아파트들도 많아요. 이 집은 이쪽에 소파가 있고 여기에 얄쌍한 TV가 꼭지점 있고 삼각형이, 여기에 또 어떤 볼륨 있는 식탁을 놓기 때문에 모든 덩치 큰, 제가 맨날 비유한 게 소, 돼지, 말이 적당한 거리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이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정말 집이 잘 나오고. 이제 안방으로 갈게요. 자, 안방을 보시면, 안방은 솔직히 붙박이를 하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쵸, 사모님? 여기에 만약에 붙박이를 한다 하면 정말 침대 놓으면 발로 붙박이를 닫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폄하한 게 아니라 팩트예요. 또한 이번에 아마 여기 입회업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꾸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입주민들이 이거 없애달라.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자산이다 보니까, 뭐 한 소비자가 뭐 동의율이 100%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 못 바꿔주거든요.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건식 화장실이 원래 호텔에만 있는데, 여긴 있는데 수납에 대한 부재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만약에 조그만 붙박이나 팬트리 같은 걸 짜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저는 이거는 건들면 대형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집을 이제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옆집하고 이 집하고 이게 하나의 세일즈 포인트인데, 이거를 붙박이로 하면 그걸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없네요. 예. 그러면 저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되는 게, 저희 옆에 서 계신 사모님도 되게 멋쟁이라서 딱 보는 순간에 옷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인 안 하시는 거 보면 옷이 적진 않아요. 기본 옷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근데 드레스룸을 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 옷 몇 개 걸면 끝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고객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이 부분, 여기 현관으로 가는 팬트리 부분 보면, 이 팬트리 부분은 이 뎁스, 즉 깊이가 굉장히 깊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철거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행거만 놓더라도 엄청난 큰
위아래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외투 같은 거는 사실은 이렇게 나가면서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스타일러 있으신 분들, 이게 이비업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건설사에서 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이 코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다가 스타일러 하나를 놓고 나머지는 옷을 걸어놓는 장소로 쓰긴 좋은데 저는 만약에 스타일러가 없으신 분들 그냥 이거를 위아래 옷으로 딱 쓰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단지 입구가 이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옷은 접근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커브드 돌면 많이 이렇게 이 커브를 이용해서 행거를 놓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하되 잘 안 입는 옷을 안쪽에다가 최대한 붙여놓고 자주 입는 옷은 요 앞쪽에 문 최대한 이 옆에 있는 오른쪽 문을 열어서 접근성 있게 그렇게 놓으시면 이게 제 집이면 전 이걸 붙박이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 공간들이 필요 없고 그냥 위, 아래 옷을 거는 게 많으니까 주로 많이 입는 이런 뭐 티보다는 짧은 잠바, 원피스들 이런 거를 많이 여기가 높이도 높기 때문에 중간까지 해도 좀 짧은 원피스 같은 건 다 걸립니다. 네,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수납으로 그대로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가 하나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건설사분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아쉬운 건 위에는 칸이에요. 사실 이건 좀만 올리고 위아래로 옷을 걸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도 옷을 걸 수 있고 이쪽에도 옷을 걸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이 수납은 있는 게 좋아요. 서랍은. 근데 이 부분에 그냥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진짜 쓸모가 없거든. 그나마 여기 옷을 좀 걸 수가 있고 여기는 좀 긴 옷을 거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긴 옷은 그냥 여기다가 다 통일시키고 아까 제가 말했던 팬트리는 이 위아래 중간 옷을 많이 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딱 딸방처럼 꾸며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핑크 계열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간에 있는 방인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자제분이 2명이면 얘도 여기에 옷 그 붙박이랑 해드려야겠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잠깐 자를게요. 자, 이거는 저는 조금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방이 옆방보다 좀 더 작아요. 여기에 붙박이를 놓으시게 되면 이런 데다가 침대하고 책상을 놓게 되면 이게 너무 좁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책장, 침대, 책상 정도만 놓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거실도 제가 보던 5구 타입 중에서 제일 넓게 나왔고 시스템 에어컨만 하시면 이 집은 큰 문제가 남아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병점 아이파크 캐슬처럼 현산이 이제 많이 짓는 방식이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중앙으로. 근데 저희는 만약에 이쪽에 TV를 달게 되면 어떤 선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무타공 업체, TV, 선 없는 TV 이런 업체들이 많고 여기 아마 공구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뷰가 만약에 이쪽이 좋다면 전혀 무방한 게 여기에는 이 아트월이 비앙카 카라라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거나 유색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쇼파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아트월 쪽에 놓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집은 이쪽이 더 좋지만 식탁하고 같이 중첩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층수가 높으니까 무섭다. 여기는 어차피 이 뷰가 더 좋네요. 네. 어차피 원래대로 낫네. 어우 장난 아닌데요? 사모님? 여기가 지금 40층 이상 되는 층수는 제대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뷰가 이쁘게 나오네요.
저녁에 여기가 그냥 불빛이 쫙 있겠네요. 날씨 좋은 날에.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입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84 B타입인데요. 우리 다둥이 아빠는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 쪽 그 사감 현장에 다시 가볼 일이 있어서 거기 입주민들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조금 격상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오늘은 안전하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실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저희가 막 미사업을 쓰는 건 아니니까 84A하고 84B를 보면 제가 지금 조금 착각한 게 원래 84A 촬영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84B 타입이었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게 84A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측을 저희 다른 팀이 했고 이제 알파룸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여기 84B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세요. 같은 입주민들끼리도.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84A가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더 선호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84B 타입이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넓습니다. 그 대신 이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식탁 위치인데 여느 아파트에 가도 이 식탁을 놨을 때 북도에서 그 다리가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업체들을 폄하하면 안 되지만 이쪽은 각지고 이쪽이 타원형으로 빠진 제품들을 많이 보시는데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희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게 집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큰 식탁보다 작은 식탁 놓는 게 비어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뭐 상담을 신청을 하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실제 설치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 생활할 때도 그렇고 동선상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식탁은 조금 슬림하면서 저 아일랜드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오히려 집이 더 넓어 보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위에는 조명을 보시면 이게 되게 길게 슬림하게 빠졌거든요. 여기 밑에 짧은 식탁을 놓으면 그 식탁이 더 작아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큰 이슈가 사실 주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창이에요. 여기를 블라인드, 여기는 창문. 101 타입에서도 101B 타입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이 영속성이 끊기면 안 되니까 나중에 커튼을 이쁘게 놓는 방법 또는 블라인드를 했을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구를 파는 곳이긴 하지만 저랑 같이 유튜브를 찍는 우리 커튼 쪽 담당이 그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트월 쪽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있다고 쳐요. 저희는 이쪽 뷰가 더 좋아요. 저희는 여기다가 소파를 놔야 돼요.
예, 놓으시는 건 자유인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거예요. 중문을 열고 딱 목을 돌렸을 때 저쪽에 공기청정기 하나라도 놓으면 짧아 보입니다. 즉, 우리 84 B타입,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살려야 돼요. 여기서 쭉 이 공간이 어떤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긴, 제가 활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긴, 예, 이 공간을 꼭 살리셔야 돼요. 어떤 물체로 막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는 한창 커브드 TV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S사나 L사께 그 커브드 TV도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옆구리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기청정이나 화분이나 놓는 걸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이 촬영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바로 저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한번 창문을 이쪽으로 열어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습하면서 더운데,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네, 벌써부터 바람이 들어오네요.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베이 타워형 구조에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거는 이번에 대우에서 완전히 해결했고요. 네, 정말 환기가 끝내주게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플러스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식탁 자리와 소파 자리. 사실 제가 이 촬영하면서 많이 겪은 게, 이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할 거면 여기를 크게 터놓지 않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공간이 지금 상당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형 긴 소파나 아니면 코너형 소파 어느 거든 다 됩니다. 단 역시 안마 의자는 안 어울리는 구조예요. 네. 이렇게 기역자 커튼이랑 큰 TV 하나 매립시키고,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에다가 북카페처럼 책장을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마 조금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이게 미관상으로는 집이 더 작아 보인다는 거. 이 활주로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 안방문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방법은 있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해드리고, 이제 안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입주 예정자분 제가 한번 모셔놓고 질문을 할게요. 안방이 조금 좁게는 느껴지시죠? 혹시 옷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옷이 많이 없으면 사실은 저기에는 그 드레스룸으로는 충분히 소화가 돼요. 네. 스타일러 있으세요? 스타일러 위치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붙박이를 여기를 놓게 되면 되게 좁아져요, 이 집이.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다가 침대를 그냥 큰 거 하나 놓으시고, 건조기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저 빨래 넣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 생활성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바깥쪽에다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해요. 블라인드를 하나 다셔서 햇빛 차광을 좀 막아주시고, 여기에 커튼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거를 오히려 아이들이 비옷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저걸 자연 스타일러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기가 단열이 잘 돼 있으니까 사실은 낮에 같은 경우는 저걸 살짝 열어놓고, 아니면 초저녁에 잠깐 1시간 동안 살짝만 열어놓고 여기에다가 좀 이런 간이 행거 같은 걸 놔서 그 겉옷을 여기에다가 대기시켜 놓으면 여기는 따뜻하고 저 안에서는 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납 공간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바깥에 이 블라인드를 안 달게 되면 말 그대로 낮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예 저걸 하나의 작은 창고 개념으로 쓰고, 옆에는 비상 대피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큰 옷 몇 개를 이렇게 겨울에 거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혹시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자제분이 2명인데 좀 큰 따님은 아마 이쪽 방에 모실 거예요, 저희가. 그죠? 근데 이 공간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애매하게 보이지 않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독서실 분위기로 꾸며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나온 집이에요.
조금 아쉽다면 요즘에 만약에 분양한 아파트면 이 방을 좀 좁게 해서라도 알파룸 하나를 아마 파생시키는 방법인데 어차피 이 방 하나가 크고 자제분들이 2명 이내인 분들은 굉장히 넓게 방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붙박이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너무 다행인 거는 이런 식으로 옷을 많이 걸게끔 하는 게 차라리 맞아요. 제가 조금 놀랬던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옆에 있는 쪽장이라고 하죠. 이거를 갖다가 다 칸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옷 깨는 여자분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거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해요. 요거는 옷이 그래도 많이 들어간 편이니까 잘 됐고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렇게 마감 이렇게 안 다치게 한.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방으로 이동할게요. 아까 제가 우리 입주 예정자분께 말씀드렸는데 환기 참 잘 돼요. 바람 지금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커튼으로 해야 되냐 블라인드를 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은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추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도 커튼으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이고 문제는 책장 놓는 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성 가구보다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인테리어 회사처럼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침대를 이 입구 쪽에 안 보이는 쪽에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창가 쪽은 좀 추우니까. 아니면 아예 침대를 저쪽 끝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거나. 이 정도면 사실은 84B는 크게 막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자제분들이 3명인 분들은 84A나 84B나 101이나 다 조금 고민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면 잘 넓게 나온 집입니다. 저희 제품이 60이면 되거든요. 중간 18 정도가 남아서 그 남는 부분은 막아주시거나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작업을 못 하고요. 한번 털고는 소용하면 네, 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오늘은 또 101B 타입을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아마 구경하는 집을 할 건데 여기 입주 예자자분께서 그 풀인테리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화포 입주 예정자분들도 아마 인테리어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한번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냉장고장이 일단은 사실은 본인이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안에다가 냉장고를 놓으려고 분들도 계시지만 고객님께서는 이 안에다가 냉장고를 놓는 거를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네, 저는 거실에서 다. 여기서 다 네. 이렇게 손쉽게. 그러면 혹시 어떤 모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LG 오브젝 보고 있어요. 아, LG 오브제? 그래서 김냉이랑 냉장고랑 이렇게 3도어든 4도어든 이렇게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저쪽에는 저쪽에는 수납장을 쭉 짜서. 아, 수납장? 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다 뜯으시겠다는 거고, 뭐, 이쪽 바닥도 사실 저희가 조금 어둡게 나왔잖아요. 전 바닥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마음에 어두워서? 안 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모델하우스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못 드셨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타일로 깔려져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어두울 줄은 모르셨죠. 네. 그럼 결국은 자제분들이 지금 아주 작은 유아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포세린 타일이나 폴리싱 타일로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맞죠? 네네, 집을 좀 환하게. 환하게. 몰딩도 사실은 좀 취향은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바닥도 그렇고 몰딩도 너무 어두워서. 이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 색깔이랑 같이 좀 화이트 톤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 맞죠? 네네. 아트월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이게 너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어서. 이게 사실 디자인적으로 좀 승부를 냈는데 제가 이 고객님분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사실은 조금 최대한 많이 안 갈라져 있는 이렇게 몇 개의 타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너무 좀 약간 조잡해 보이는 성향이 있어서. 네. 스타일러는 여기다가 그냥 넣기로 했죠? 네네. 네, 여기 코드가 있어서 이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바닥은 보통 모델하우스 보면 사실 방 빼고잖아요.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 복도. 네. 여기 방 안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인테리어 협력업체하고 좀 얘기는 해봐야겠지만 사실 방도 어둡다고 생각은 드시죠? 네, 약간 저는 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게 연결선상에서 좀 환하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전체를 다 바닥을 바꾸는 공사를 하고 싶은데 금액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실은 이분께서는 제가 이제 얘기해본 결과로는 침대를 슈퍼싱글을 2개를 놓든 큰 침대를 놓거든 그건 이제 신랑분이랑 협의 중이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이 위에를 아치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납을 짜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러운 게 여기 고객님께서 옷을 많이 버리고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옷이 넘치지 않고 그리고 이 집에 좀 좋은 특징이 좋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다둥이 아빠들 이렇게 막 4명, 3명인 집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자제분이 1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유는 있더라고요. 옷 쪽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충분히 소화가 되실 것 같고 아이방에도 붙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 옷도 상당히 들고 이불장의 부재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슈퍼 싱글로 했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킹 침대 하나만 놓으면 그럼 이런 끄트머리에다가 그 좀 이완화되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짜서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불장이나 이쪽 끝에 이불장 하나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구리에. 예. 근데 슈퍼 싱글을 놓으시게 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침대를 좀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장 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안 되고 작은 방에 있는 그 붙박이가 좀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이렇게 커튼을 기역자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뷰가 참 좋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뷰가 되게 잘 나온 그 유닛 그 방향 쪽인 것 같아요. 동 여기가 103동이죠? 네.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제가 마무리 하겠고요. 나중에 애프터 사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84A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84A 타입인데 가장 이제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크게 특별히 이 거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기가 한 3,700 나오고 4,500 나오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신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좁아요. 좋은 겁니다. 그쵸? 좋은 거예요. 보통 여기가 650이 나오는 집이 많아요. 양쪽으로. 여기는 65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기는 40cm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문이 넓다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소비자들이. 다른 집에도 많이 가보셔야 이게 눈에 보이겠지만 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4베이 구조인 84A 분들이 만약에 코너형을 놓게 되면 이제 그만큼 교집합이 많이 커지니까 가구는 가구점에서 예뻐 보이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이제 그거는
본인들도 이제 그때 돼서 후회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트월은 좀 더 밝아도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독특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1B 타입 분들이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아트월이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왜? 이 중간에 그 모양을 내려고 좀 쪼가리 비슷한 좁은 슬림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되는 거 통일해서 최대한 틈이 많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트월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를 향해서 저쪽을 한번 비춰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어떻게 알파룸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2200이 나오지?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와. 이게 보통은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다둥이 아빠님하고 촬영했던 저희 망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 1600, 1670, 여기가 220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식탁을 이렇게 놓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고 당연히 길게 이렇게 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방에 뭐 이런 타일이라든지 뭐 제가 흠잡을 데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요거 위에는 아일랜드 상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거는 제가 101B 타입에 있는 게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거실과 주방은 홈 스타일링 하기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 연락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가 84A 안방인데요.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다가 북박이를 사실 넣으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북박이 넣으면 이 방 작아 보입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니까 저는 저희 경험상으로 지금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슈퍼싱글 2개 놓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라지킹 침대 하나만 크게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이게 있어요. 84A의 한 가지 단점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스타일러를 놓을 만한 공간이 저쪽 부근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뎁스도 적당하고 여기가 길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북박이를 놓으신 분들은 한쪽에다가 스타일러를 놓는 걸 하실 거고 만약에 그냥 침대만 놓으실 분은 차라리 여기다가 스타일러를 놓으세요. 문을 열자마자 스타일러 보이는데 당연히 보여야죠. 왜냐면 침대 따라서 저 구석탱이로 밖에 먼지를 입고 있는 옷으로 이렇게 멀게 동선을 끼어들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침대는 깔끔하게 벽 쪽으로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헤드를 이쪽으로 하시든 붙이시고 이쪽에 그나마 복도 따라서 신속하게 이동하셔서 여기에다가 옷을 집어넣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저 한 번만 따라와 주시면 여기서 찍으세요. 그럼 얼굴 안 나와요? 자, 여기도 이 깊이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한 부분을 이제 철거를 시켜서 여기다가 스타일러를 놓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도 길어요, 동선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저 안쪽에다가 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84의 입주민이라면 만약에 붙박이를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철거해서 여기다가 슬라이딩장을 놓을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넓죠. 지금 다른 드레스룸보다 여기가 은근히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긴 옷 같은 거를 놓으시고 이쪽에는 붙박이. 근데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철거하고 여기다가 붙박이를 넣고 여기다가 그냥 저 안 보이는 쪽에 스타일러, 이쪽에는 기존에 총각됐었던 행거 몇 개 놔서 옷 길게 놔둬. 제가 봤을 때는 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일러를 써본 상황에서 이렇게 꺾어서 몇 번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그대로 쓰시겠다는 분은 스타일러를 자연스럽게 밖에다가 위치해 놓으시고 여기를 붙박이 짜시려고 하는 분은 그럼 차라리 여기다가 모든 걸 집어넣어서 문을 닫고 바깥에는 깨끗이 쓰는 개취입니다. 개취. 이상입니다. 여기는. 자, 이제 제가 이번에 화푸에서 많이 느낀 게 이 건식 세면대가 저희 화푸의 세일즈 포인트예요. 요즘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건식 세면대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이상은
찾아볼 수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만약에 영통이나 동탄처럼 신축에 면역이 돼 있으신 분들은 화장대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걸 알아요. 왜냐면 이건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요즘 이제 사모님들이 이런 시술 같은 거 이렇게 그 눈썹 시술이라든지 속눈썹 연장을 많이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수하고 가벼운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벼운 기본 터치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화장대 자체를 원래 다들 싫어했어요. 여태까지 모든 아파트. 차라리 수납장 아니면 차라리 이런 건식 세면대를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만들어 주니까 이제 왜 이거를 해놨냐, 화장대는 왜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은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아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동탄처럼 이렇게 조금 신축을 갭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옮기신 분들은 야 그래 이제는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 색깔만 좀 더 밝았으면 아마 이런 멘트를 치면 치지 이거를 갖다가 화장대로 원하셔야 하는 분은 일단 제 소비자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를 과연 철거를 했을 때 얼마까지 공사가 들어가야 되냐. 만약에 지금 제 짐벌을 들고 있는 저희 인테리어를 하실 우리 고객님처럼 풀 인테리어를 시공하실 분들이면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공임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테리어 안 해요. 우린 이것만 화장대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여러분들이 각자들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은 이 건식 세면대에 대해서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막상 없애버리면 저 샤워기로 손 씻어야 되는데 손님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는 한 발자국 물러서고 일단은 관망세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신지를 단톡방이라든지 그 이베업 카페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대망의 알파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진짜. 옆에 식탁 자리 그렇게 큰데 방이 하나가 생겼어. 창문 왜 여기다가 놨어요? 라고 제 지인분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잘 된 거예요. 뭐하러 이거를 쓸데없이 중간으로 빼요. 이 공간을 활용하세요. 붙박이 짜는 사람들도 붙박이 짤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쪽으로 가 있는 게 낫겠지만, 근데 붙박이를 여기다가 짜는 거는 저는 완전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스스로 이제 없애버린 거잖아요. 붙박이를 놓으시면. 행거나 마찬가지예요. 행거든 붙박이든 정말 옷이 많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계약자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방으로 쓰고 싶어 하시니까 이걸 파생한 거지, 이거를 갖다가 붙박이를 놓으려고 알파룸 옵션을 신청하신 분은 아니세요. 자,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드레스룸화 한다 하면 저는 요 공간을 이렇게 뭐 행거하실 분들은 기역자로 꺾는 게 맞는 거고, 대부분 이제 이걸 PC방화, 서재화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기역자로 이렇게 놓으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뒤에가 창문이 없다 보니까 이 화면에 대한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허지용 씨처럼 뒤쪽에 책장이나 뒤쪽에 벽을 놔는 상태에서 이렇게 책상 하나를 간단히 놓고 이 문하고 맞닥 마주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구를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좀 사장실다운 서재, 이런 남자들의 로망, 이게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창문이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 컴퓨터를 할 경우에는 어떤 역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해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쪽 부분을 좀 서재화시키고 저쪽 부분에는 너무 답답해하지 않은 그런 책장류로 이렇게 꾸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아이방은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방금 여기 계약자분께서도 그 2층 침대를 언급하셨는데, 2층 침대를 놓는 순간에 애들이 전구를 가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찬성하진 않고, 되도록이면 이 위에는 수납으로 짜시고 이 밑에는 개별적으로 침대를 해야지. 이 2층 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침구류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밑에 있는 침대는 엄마들이 이불을 털어주고 좀 관리를 하지만 이 2층 침대 위에는 한 달 내내 방치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터로 쓰지 막상 엄마 침대로 기어 넘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 같으면 저는 아예 차라리 청소년들, 학생 나이에 우리가 흔히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화려한 2층 침대 말고 그냥 가끔 가다 보면 파일럿 프롬 같은 데 보면 이런 기숙사처럼 되는 얄쌍한 철제 2층 침대, 차라리 자제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슬림한 2층 침대는 모르겠는데 무슨 원목으로 미끄럼틀 달리고 여기가 60평집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냥 최대한 침대를 이렇게 좀 바닥에다가 놓고 양쪽으로 이제 어떤 수납 같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꾸미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특히 요거는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저희 매장에 요즘에 이렇게 인출식 침대, 그거 찾는 분들 있어요. 침대 밑에서 롤러로 한 층을 빼는 게, 그게 이불이 두꺼우면 중간에 끼임 현상도 생기고 쓰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애들 손도 많이 다치고. 일단은 작은 방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곧바로 옆방으로 넘어가시죠. 옆방은 조금 더 크죠? 30cm. 근데 요게 있어요. 이번에 프리지오가 잘한 거. 차이를 모르실 거예요. 처음 입주하신 분들은.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아쉬워요. 이게 쓸데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위아래 옷 거는 게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역할에 충실해 주셨어요. 이쪽에는 서랍 넣고, 보통은 이런 장에 중간을 막고 이렇게 조그만 쓸데없는 서랍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옷을 개서 이렇게 난방끼리만 개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필라처럼 쌓아놓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그냥 거는 옷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딱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딱 필요한 것만 놔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서랍도 열어보니까 조금은 아쉽긴 한데 많이 깊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긴 옷, 짧은 옷, 짧은 옷. 그리고 원터치 안 섞어요. 원터치가 자꾸 열립니다. 이불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 집에 있는 주인공 옷만 딱 들어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Fight against. And if you want my opinion, I'll let it take me away. Only relief is the four on the floor and the crowd that goes, turn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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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it up. Like we back from the dead.